네, 21번부터 문제 풀어드릴게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그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볼 때요. 첫 번째 문단에서 그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1번 문제 볼 때 독해하는 것 같지만 왕궁리 유적이 여기서 볼 때는 중요하다. 근데 장방형을 하고 있고 선불 바깥에 문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축대가 중요한 거죠. 축대인데 동서로 쌓아 올린 축대예요. 축대가 동서로 쌓아 올린 축대가 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남쪽에서부터 축대가 참 이렇게 장방형이 있는 건데 그림이 뭐 그릴 필요도 있겠네요. 네 번째가 되어 있는 건데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번째를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다시 네 개가 있는 거고 가장 앞쪽이 여기서 볼 때 앞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2 공간 두 번째 공간이 있는 거고 제3 공간이 있는 거고 제4 공간이 있는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봐두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그 글을 읽을 때 이제 여기서 축대가 남북길이에 정중앙에 네 번째 축대가 있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뉜다라는 걸 보면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분할만 이해하면은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답 만드는 거는 이 네 번째 축대가 여기 전체의 중반에 있었다. 490m의 중반이니까 245m에 있었다라는 거 이걸로 선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답 만드는 거를 했고 이 세부적에 있는 내용 같은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쪼잔하게 물론 그렇게 문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엄청 내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를 구분을 딱딱 해놨거든요. 이 구조를 하고 여기 하나하나를 병렬적으로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뭐 이 형태가 잡히는 거죠. 독해를 할 때 그냥 저도 이제 학원 강사고 모의고사 문장을 낼 때라도 여러분이 이런 식의 구조를 인지를 하고 글을 읽으면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독해 능력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문해력인 거고 글을 바라보는 거고 여러분이 사무관이 돼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이거를 파악하는 거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 그런 거고요. 선지 3번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 22번 추론할 수 없는 것은 고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 뭐 나머지 다 이제 되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글이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글의 핵심은 유교 입국으로 해서 조선조 이건 조선조 잘못 쓴 거 아닙니다. 조선 왕조가 아니라 조선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선조가 있는 거고 유교 입국의 실현을 위해서 법전 편찬에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법전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종이 다시 법전에 대한 보수를 해가지고 법전 정비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영구적인 법이 아니라 변하는 법이 있는 거고 그러한 법전 편찬 원칙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글에서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독해에서 잡는 거죠. 사실 그런 글을 못 잡으면은 눈으로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 피셋 지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글도 못 읽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독해에서 이해 파트에서 뭐 제가 이거 글 만들 때 쪼잔하게 안 만들거든요. 이게 되게 날카롭게 만들 때도 있는데 당연히 읽고 풀어야죠. 못 읽으면 그냥 글을 못 읽는 겁니다. 내용이 해가지고 배점 편차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밑에 봤을 때 이제 송육점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시게 되면은 영구적인 법이니까 바뀔 수 없는 이 내용 가지고 만든 거죠. 기본적인 큰 내용만 봐도 추론할 수 없는 것으로 고르도록 해놨습니다. 다 고르는 건 쉽죠. 이것도 문제 23번 같은 경우도 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 강원 지역이 예케군과 큰 피해를 입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계속 예케군한테 강원 지역이 여기서도 피해 있고 여기서도 피해 있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글을 이제 읽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어떤 철원에서의 피해, 여기서는 춘천에서의 피해,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 그럼 구분이 나와야지 여러분이 올라가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봤을 때 뭐 양산성이라는 거 기마의 양산성이라는 게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평안도 공격한 후 했다라는 거 이렇게 뭐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을 아전들의 의견을 묵살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기마 지원관이 향리를 잃고 도망갔나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선지 4번 봉이산성의 안찰사는 봉이산성의 안찰사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안찰사 박천기죠. 봉이산성에 있어가지고요. 결사대를 조직하여 몽고군에 한전했으나 산성의 함락을 못 막고 다 죽은 거죠. 선지는 4번이 됩니다. 그리고 봉이산성 주변에 만들어둔 목착과 참호 때문에
철원 주민들 여긴 뭐였죠? 춘천이었죠? 그런 식으로 내용이 구분돼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24번 판소리예요. 판소리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내용에 여러분들 봐올 때 잡아야 되는 거 두 번째 보면서 화극 잡아야 됩니다. 화극 잡아가지고 화극이 뭐냐? 광대가 중심 뭐 말을 하는 소극이다. 그리고 이쪽에서 임금 이야기 나오고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원래 제가 읽으라는 대로 읽어야 돼요. 글 여러분들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기서 근데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화극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죠. 임금 여기 앞에서 임금은 궁궐에서만 살아 걸받게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광대가 그런 걸받게일을 연극으로 꾸며 임금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걸받게일을 광대가 연극으로 꾸며가지고 걸받게일을 보여주니까 그거 가지고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하나하나 왜 아닌지를 보면요.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임금 앞에서만 공연되어 있을 수 있는 공사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임금 앞에서만 공연되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뭐 그 아래쪽에 보면은 뭐 과거급제자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래회가 폐지돼가지고 공연이 있을 수준이 낮아졌던 거는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에 판소리 때문에 한 건 아니죠. 네, 25번 여러분들 풀어드리겠습니다. 25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요. 두 번째 문단이 게를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 턴, 바운, 운이라는 이 구조물 이거 가지고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이 구조가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글이라는 게 여러분들 글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연결돼가지고 글이 만들어지는지가 보여야지 여러분들 글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 읽는 거는 우리 생략하도록 하고요. 선제 확인만 해볼게요. 몽골인의 게르 양식이 TP와 같아졌다라는 거지 영향 준 건 아닙니다. 답은 2번인데요. 게르 내부의 벽면에 격자 모양이 보이지만 외부로 나가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한이 격자 모양이 벽구조체예요. 그리고 이 한에 게르 바깥으로 양모화천을 둘러친 거죠. 그러면은 게르 안에는 둘러쳐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게르 안에는 보이지만 외부로 나가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뒤에 수까지 붙여놨습니다. 혹시라도 이의제기 들어올까 싶어가지고요. 가능한 거죠. 3분째 2번은 제가 보기에 문제 없습니다. 자, 바은은 비례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아니죠. 턴과 운은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차그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금 차그탁이라는 게 강풍에 견디도록 했고 차그탁이라는 걸 턴에 연결해가지고 다른 구조물과 연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운은 여기 어디 나와 있죠? 운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여기 턴과 한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턴과 한을 연결해서 지붕을 연결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 턴과 지금 운을 중앙에 턴과 한을 연결하는데 그걸 그 차그탑으로 연결됐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좀 다른 구조물과 연결됐다라는 게 실제로 생각해보면은 이게 게르가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으면은 뭐 이런 식에다 연결을 했겠죠. 천을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강풍 때문에 막히겠습니까? 내용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이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 봤을 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동쪽편이 아니라 진짜 좋을 때는 북서쪽에 앉힐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26번입니다. 문제 26번 같은 경우도 읽을 때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안 된다고요. 중력 침강, 중돌, 간섭, 확상 그리고 정전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내용을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요. 입자가 큰 거는 중력에 따라 내려가다가 마스크 그물에 걸려요. 그보다 더 작은 입자 같은 경우는 너무 걸리는 게 아니라 충돌, 튕겨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충돌보다 더 작게 되면은 이제 간섭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굉장히 작게 되면 이제 확산이 일어난다. 크기에 따라 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재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거랑 별개로 정전기, 극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단별로 딱딱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의 핵심은 선지 4번이거든요. 정전 필터로 걸려지는 거. 이 정전기 같은 경우는 0.1에서 1이죠. 근데 지금 확산은 0.1 미만이란 말이에요. 정전이 그 확산보다 입자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내용 같은 거 다 보시면은 내용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구조 같은 게 보여야지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27번 같은 거 GVC 같은 경우인데요. GVC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게 글 내용 보면은 후방 참여 이런 거 나와 있는데 A척도가 뭐죠? A척도는 전후방 참여의 개념을 응용해가지고 후방 참여를 총 수출액 대비 중간재 수입의 비중을 얘기를 했어요. 중간재 수입에 고차 의존을 하게 되면은 중간재를 수입해서 지금 수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후방 참여는 뭐라고 되어 있죠? 후방 참여는 해당 국가의 수출이 수입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중간재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수출하면 후방 참여도 높을 겁니다. 문제 없겠죠? 부가가치 총액 중 제조업이 40%, 60%, 원자재가 40% 높은 원자재 국가이다. 원자재 국가 어떻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냐면요. 제조업 비중이 60% 미만이 원자재 국가. 제조업이 60%죠? 60% 미만인가요? 아니죠. 이해는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 자료 해석에도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언어에까지 이게 언어의 미만이랑 이어가지고 좀 문제 내는 거 좀 쪼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언어 자료가 섞여 있으니까 이거 뭐 큰 문제가 없을 거. 네, 죄송합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 을국의 수출에서 부가가치 총액 중 제조업이 65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재 국가인지를 일단 봐야죠. 원자재 국가 65% 넘으니까 원자재 국가는 아니에요. 지적지상권 비중과 연구개발 지적도가 낮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혁신국가도 아니죠. 혁신국가도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고차 및 제조 서비스 국가도 아니잖아요. 저차 제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28번 알 수 있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 내용은 뭐 이렇게 읽어보시고 제가 읽으라는 대로 글 읽으시면 될 거고요. 선제 1번 같은 경우 재무부 산하 이것도 좀 인정합니다. 금융서비스국이 틀린 거죠. 금융범죄 단속반인데 뭐 이제 밑에 금융서비스국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원래 꼼꼼하게 봐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선제 확인의 기본이에요. 큰 틀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선제를 좀 더 흩어놓을까 하다가 선제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 난이도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차라리 이게 편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에 맞춰가지고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그냥 오히려 여러분들 편할 거 싶어가지고 이 정도 했어요. 이런 거 실제로 정답률 보면 이런 거 훨씬 더 잘 찾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장난식으로 말을 해서 그렇지 이런 거 틀리시는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했고요. 이것도 둘 다 확인해서 가지고 하셨겠죠. 이건 양쪽 다 확인하셨으면 됐을 거고요. 의무적으로 보고가 아니라 보고 권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2017년 연례회의 아닌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이후 가상통화업자가 가상통화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이거 근데 조금 이때 2017년 이후가 맨 마지막인데요. 면허를 받은 가상통화업자만 이제 가상통화를 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번인데요. 했을 때 이때 통과시키면서 2017년에 시행되었다라는 말까지 넣어줘야지 더 확실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이 들어갔지만 그런 문장이 사실 문제의 퀄리티를 좌우하는데 그 말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가지고 정답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 29번 기억에서 미음에서 수정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네요. 미음을 이제 톱니가 한 개만큼 돌아가는 사이에 빛이 17.2km를 진행했다는 의미. 톱니가 한 개만큼 이거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뭐 빛이 이렇게 갔다가 튕겨 나오는 거 속도 측정한다라는 거거든요. 톱니를 막 빠르게 돌리는데 갔다 오는 사이에 톱니가 하나가 돌아가게 되면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왕복거리란 말이에요. 왕복거리니까 8.6이 아니라 17.2 두 개 곱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내용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뭐 굳이 제가 해설이 뭐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자, 30번 문제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좀 헷갈려 하시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호흡 주기를 2초로 했을 때 6초 호흡 주기 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흡을 실제로 호흡 주기라는 게 호흡의 길이랑 달라요. 그냥 주기잖아요. 주기라고 되어 있고 주기가 2초냐 주기가 6초냐 그럼 주기가 2초에서 주기가 6초 되면 주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한 거죠. 2초에서 6초가 된 건 증가한 겁니다. 2초로 하였을 때 그럼 6초 호흡에 비해서 그럼 6초 호흡에 비해서 2초는 어떻게 된 거죠? 주기가 감소한 거죠. 호흡 주기가 지금 감소했습니다. 호흡 주기가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호흡 주기가 증가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호흡 주기가 감소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거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교감신경은 저주파수예요. 그러면 저주파수의 비가 더 높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 주기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되어 있냐면요. 위쪽에서 호흡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위쪽에 뭐 기존의 연구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부교감 신경계가 호흡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계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니까 뭐 지금 교감 신경계가 감소하거나 부교감 신경계가 증가하니까 2번이 날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릴 같은 경우에 누운 자세에서 선 자세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전 연구 결과입니다. 위에서 봐야죠. 누운 자세가 부교감이고요. 선 자세는 뭐죠? 선 자세는 교감이죠. 선 자세가 교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선 자세로 이동하게 되면 교감인 겁니다. 교감이 뭐라고요? 저주파라고요. 저주파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0번에 1번이 되는 겁니다. 문제 고르는 건 어렵지 않고 호흡 주기가 문제인데 그냥 길어졌다. 2초에서 6초 되면 길어진 겁니다. 6초에서 6초 되면 짧아지는 거고요. 단순한 거예요. 31번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 2020년에 여러분들 그 우수 미흡 해가지고 나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논리 퀴즈 문제랑 비슷합니다. 경우가 되게 일반적인 논리 퀴즈 박스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럼 많은 경우인데 이미 주어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서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일단 한 잔씩 먹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보를 다 넣겠습니다. 아메리카노, 딸기라떼, 백향과 밀크티가 있는 거고요. 딸기라떼랑 백향가가 차갑고요. 카페인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우유 있다고 다 써놨어요. 따뜻한 음료를 시킨 사람은 가영뿐이다. 그러니까 가영은 차가운 거 못 먹는 거죠. 나리는 우유 들어간 거 못 먹는 겁니다. 나리랑 다윤 중 적어도 한 명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리가 카페인 먹거나 아니면은 이 다가 카페인 먹거나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일단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써놔서 그래요. 나리가 아메리카노를 시켰다면 가영이 결제했다가 되는 거고요. 라온이는 백향가 A들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X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확정값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세계, 그냥 가능세계 하나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가능세계를 만들고 이게 한 장씩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세계가 만들려고 했던 게 하나의 경우밖에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카페인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 자리에다 카페인을 먹게 한 겁니다. 그리고 2개 못 먹고 하게 되니까 아메리카노 먹었으니까요. 밀크티 줬고요. 남은 거 딸기 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만들고 나니까요. 가영이가 결제하지 않았다면 다윤이는 딸기라떼를 시켰다. 지금 가영이가 결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윤이는 딸기라떼를 시켰다. 이게 지금 가영이가 반드시 결제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메리카노를 했기 때문에 가영이는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은 넘어가고 다영이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시켰다. 지금 다영이 지금 안 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니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라온이가 참음료를 시켰다면 라온이가 지금 참음료 시켰는데 가영이가 아메리카노 시키지 않았죠? 나리가 밀크티 시키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정건에 부정이 되면서 기억이 항상 반드시 참여되는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가능세계에 대한 이야기랑 내용 만드는 거 그리고 이게 한 잔씩 되면서 내용을 그냥 박스를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이 능력 여러분들 갖추세요. 2020년도 논리 퀴즈 내용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뭐 지금 기출이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막 완전히 엉망인 논리 퀴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3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거 제가 그 추론 규칙 이야기하면서 일단 날릴 수 있냐 날릴 수 없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 반드시 참인지 봐야 되는데요. 뒤쪽에 크기가 20cm 이상이다라는 게 나오려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뒤쪽에 후건긍정으로 20cm 이상이 조건원에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건에 20cm 이상이 아니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후건부정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서는 뭐뭐는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기 때문에 이 정건 자리에 그래도 이 20cm 이상이 부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있는 게 여기죠. 20cm 미만인 거랑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거에서 뒤쪽에 목도리 장식 보면 이 밑에 거 가지고는 말도 안 되고 여기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기호화 시켜가지고 보는 거랑 별도로 이 정관 후건을 조건 명제를 본 다음에 전 후건을 가지고 정보 도출하는 게 여러분이 좀 배워 있어야지 이런 거 좀 쉽게 풀립니다. 답은 이게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게 3번 같은 경우도 얘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얘를 대입했을 때 결과값이 목도리 장식이 나와야 돼요. 리본 아니면 목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리본 아니면 목도리니까요. 목도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두 개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여러분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 기호화 시키면 되는데 기호화 시켜가지고 뭐 지금이라도 기호화 시켜서 푸셔야죠. 근데 기호화보다 조금 더 빨리 풀려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뒤쪽 후건이 부정이 돼버리려면은 한정 파이드가 안 나와 있죠. 흰색이다가 부정이 되는 거죠. 검정색이니까 흰색이 아닌 거죠. 흰색이 아닌데 지금 여기서 20cm 미만이란 말이에요. 20cm 미만이니까 여기서 리본 장식이라도 안 하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도리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이 3번이 되어요. 네, 여러분들 33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이게 33번 문제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이어지는 겁니다.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이 도출돼야 돼요. 기억이 뭐죠? 양심에 따른 행동은 도덕적인 행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양심과 도덕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미음, 비읍에서 나와야 되는데 미음 같은 경우는 조건원이 아니죠. 비읍이 조건원이에요. 대상에 적용되는 형용사가 다르면 본질도 다르다. 비읍에서 기억이 도출되는 거예요. 비읍에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양심과 도덕적인 행동에 적용되는 형용사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미음은 양심에 따라 행동에 옳음이라는 형용사가 적용된다. 그러면 도덕에는 다른 형용사가 적용가 된다는 거죠. 죄송해요. 미음은 옳음이라는 게 양심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도덕에는 옳음이라는 게 적용된다고 되어 있게 되면은 대상에 적용되는 형용사가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상에 대한 본질이 다른 거고 양심에 따른 행동과 도덕적인 행동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 도출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사실. 정말 쉽습니다. 기억됐고요. 그럼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옳음이라는 형용사가 비교의 문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면 디귿과 리을로부터 미음이 도출된다고 되어 있어요. 미음. 디귿과 리을을 일단 보세요. 미음은 양심에 따른 행동에 옳음이라는 형용사가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뭐뭐 되거나 뭐뭐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게 선언이에요. 선언이니까 저 조건원으로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언의 조건문으로 본다고 하면은 양쪽을 봤을 때 양심에 따른 행동에 옳음이라는 형용사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그 디귿에 선언에 있어가지고 앞뒤에 있냐? 없잖아요. 디귿은 없는 거예요. 리을에도 미음이라는 게 리을 같은 경우 조건원이죠? 없죠. 정건 후건에 둘 다 미음이 없어요. 마지막에 옳음이라는 형용사가 비교의 문제가 사용되지 않는다. 양심에 따른 행동이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디귿, 상대적인 것에는 옳음이라는 형용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전제되면 미음으로부터 니은이 도출된다. 이것도 이제 쉬워요. 여러분들 니은, 양심에 따른 행동은 개개인에게 상대적인 것이다. 이 니은이 나와야 돼요. 그럼 미음이 뭐야 될까요? 조건문이 나와야죠, 무조건. 양심에 따른 행동에 옳음이라는 형용사가 적용사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들. 제가 계속 정보 도출할 때 말을 했죠. 어떤 정보가 명제가 도출되려면은 조건 명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 명제가 있어가지고 그 조건 명제의 정건에 부정으로 있거나 후건에 긍정으로 있어야지 그 나머지의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정보를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내용에도 디귿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답은 기억입니다. 이건 굉장히 쉽게 된 문제예요, 제가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34번 해드릴게요. 이거 분석으로 적절한 것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갑 한번 보죠. 갑은 뭐라고 하냐면요. 외물 사물은 우리가 독립해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뒤에는 뭐죠? 감각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 경험은 믿을만하고 독립된 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은 환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의 질서를 알 수 없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갑은 지금 일단 감각 상태는 감각은 믿을만하다. 감각 경험은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환각이 있는 경우에 이게 이 사람이 뭐 환각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할지 아니면 환각이 있어도 볼 수 있다고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환각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세계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있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건 나와 있는 게 나와 있을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지를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러니까 이 주장은 참 하긴 한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저는 뭐 지구가 둥글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구가 둥굽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태양이 네모나다는 거에 모르는 거죠. 안 말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그런 동의하지 않으려면 내가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야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을은 동일한 아이스크림이 녹차 아이스크림이 A에겐 달게, B에게 쓰게 할 때는 두 명이 경험한 물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 을은 뭐라고 말을 하죠? 을은 실제가 아니라 감각과 작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죠. 아닙니다. 병은 모두가 합의한다면 진리가 될 수 있다. 병은 뭐라고 했죠? 합의하면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은 뭐라고 했죠? 왜 달리라고 하죠? 갑은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우리랑 독립해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 34번 2번입니다. 네, 35번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갑 같은 경우 가해자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상환의 형벌을 가한다고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을도 마찬가지예요. 병은 근데 뭐라고 되어 있죠? 가해자한 처벌뿐만 아니라고 되어 있죠. 병 그렇지 않은 게 아닙니다. 경 날아가는 거예요. 니은 디귿인데 니은은 범죄 주행의 주체 사회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사회 전체적인 책임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은 범죄 피해, 여기 밑에 보면 피해의 대상이라고, 범죄 피해, 여기 사회 공동체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갑에게 처벌은 사회 질서, 이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죠. 처벌은 처벌만 하면 사회 질서가 갑은 유지될 수 있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처벌을 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처벌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병은 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 처벌은 필요 조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36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해설 보안본 나가 있을 거고요. 네, 그 내용 봐드리면요. 니은 같은 경우에서요. 지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어떤 대상에 이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기도 존재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반드시 이가 있은 후에 기가 비로소 의할 바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 진짜 보여드리기 위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가 있은 후에 기가 의할 바가 있다. 그러면은 이가 있은 후에 기가 의할 바가 있는 거예요. 이건 기이면은 이인 거죠. 그래서 이가 존재하면 기가 존재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리고 니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기만을 따르는 삶은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고 본다. 기억은 이렇게 봐요. 니은도 어떨까요? 니은 같은 경우 가변적인 심은 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그 심의 발출 같은 경우는 도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은 혼란하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을 이게 기억이 니은과 달리 기만을 따르는 삶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심이 성을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네, 여러분 37번 풀어드리겠습니다. 37번에 지금 기억 주류 케인지언 나와 있죠. 주류 케인지언이고요. 지금 이거 기억의 주장을 약화한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가 통합 정책이 패권 경제 안 나와 있어요. 당연히 약화한데 뭐 약화 강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의 주장 강화하는 거 주변 국가 뭐 상관성 존재 이것도 뭐 아닙니다. 디귿이죠. 디귿.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응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영향이 상쇄되었다라고 해야지 지금 주류 케인지언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상쇄가 되고 이익이 되고 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내용이 통화 정책은 일시적일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화 적절한 평가는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38번 문제도 해볼게요. 논지를 강화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논지 강화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좀 논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불안이라는 거는 고통스러운 경험이고 이제 쭉쭉쭉 넘어가지고 불안이라는 거는 여기 내용이 뭐죠? 가족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뭘까요? 가족과의 관계예요. 가족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가부화적인 양육 방식이 아동의 자율성을 저하고 불안을 증가시키면은 논지가 강화되는 거죠. 불안 장애에 대해 가지고.
성인 불안장애의 원인으로 학창 시절 또래 이거 아니죠. 또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가족 간의 관계라고 명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전 이것도 유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가족과의 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은 1번 여러분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네, 39번, 40번 해드릴게요. 39번은 사실 쉽습니다. 이거 이거 정말 마지막에 선지도 좀 많이 고쳐드렸거든요. 혈관과 혈소판 단계라고 아예 명확하게 해놨어요. 아마 이쪽에 있죠. 트롬복산 아마 여기 있었을 건데 트롬복산, 혈소판 활성화, 혈관 수축, 혈소판 음질 이거 앞에 있는 혈관 및 혈소판 단계잖아요. 그리고 후자 응고 단계 트롬보 여기죠. 나오는 겁니다. 프로토롬빈이 트롬빈으로 활성화되면은 물에 녹지 않는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3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스피린이랑 실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스피린 투여 이전에 비해 적은 수의 혈소판 마개가 관찰될 것이다. 왜? 트롬복산이 아스피린 투여 작용을 억제하면 혈소판 마개를 지금 억제시키게 될 거죠. 그래서 실험의 결과 기억은 적절할 겁니다. 트롬빈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하르딘이라고 되어 있어요. 트롬빈이 활성화가 적게 되면은 실무용 물질 더 적게 발견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혈우병 환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혈우병 환자는 위쪽에 보면요. 혈우병 한 번 흐르면 응고 단계에 관여한 응고인자들이 부족해가지고 한 번 흐르기 시작한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응고 단계 가지고는 실물질의 모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트롬빈이 돼가지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혈우병 환자가 보이는 증상,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내용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 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인 건데요. 혈우병 환자는 결과적으로 피가 멈추지 않는 게 혈우병 환자의 증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헷갈리게 할 때 응고 단계로만 봐버리게 되면 실험 1, 실험 2 중에서 지금 이 실험 1 이거를 아니라고 날려버려가지고 틀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증상은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거고 1과 2 둘 다 마찬가지죠. 그게 만약에 트롬복산이 정말 작용이 잘 안 되면 아예 막히지 않으니까 지금 혈소판 마개가 막히지 않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건 기억 니은 디귿돼서 4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